동아시아의 문화 강국,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일본에서는 2달을 보냈고 한국에서는 6주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미국인들이 아시아 여행을 간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나라는 딱 2곳입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이죠. 특히 일본은 예전부터 서양 사람들에게 잘 사는 나라로 알려져 있어서 평생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 1순위로 꼽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 아주 통쾌하고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일본을 먼저 여행하고 나서 한국을 방문한 뒤 두 나라를 직접 비교하는 영상들이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경치만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두 나라의 편리함, 안전, 그리고 사람들의 인심까지 직접 겪어본 외국인들이 아주 솔직한 진짜 후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한 후 한국에 발을 내디딘 왜 수많은 서양인들은 이제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아시아 최고의 나라로 인정하며 열광하고 있는 걸까요? 미국인 커플 이 둘은 두 나라를 여행하면서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며칠 훑고 가는 관광객의 시선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커플의 시선을 통해 이웃나라 일본의 이면과 그들이 발견한 대한민국 사회의 진짜 매력 모두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지적한 두 나라의 극명한 차이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일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예의 바른 사람들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커플은 일본에서의 인간관계를 마치 회사 직원들을 대하는 것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표면적인 친절함은 완벽하지만 절대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견고한 벽을 느꼈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과 달리 정말 따뜻했어요. 더 사교적이었고 어디서 왔는지 외국인인 그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와 어디서 왔는지 묻는 호기심과 따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은 마치 아시아의 미국 같다며 사람들이 진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캐주얼하고 정열적인 분위기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카메라만 꺼내도 사람들이 마치 총을 뽑은 것처럼 기겁하며 피하는 모습에 일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도 상관없어요. 그냥 한국이 훨씬 미국처럼 느껴져요. 여러 면에서 정말 미국 같아요. 이들은 일본의 야끼니쿠와 한국의 K-바비큐 삼겹살 문화를 통해 완벽하게 분석해보았습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야끼니쿠 식당은 그야말로 혼밥의 천국입니다. 종업원과 눈 한 번 마주칠 필요 없이 아이패드로 고기를 주문하고 1인용 화로가 놓인 좁은 부스에 혼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죠. 주로 소고기를 다루며 재료 본연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맛에 집중하는 일본의 고기 문화는 타인과 철저히 단절된 채 오직 외로운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고깃집에 들어선 순간 이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마주합니다. 이 커플은 한국에서 바비큐를 먹으려면 최소 2명 이상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식사 문화를 철저한 공동체 문화로 정의합니다. 무엇보다 서양인들을 가장 큰 충격에 빠뜨린 것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깔리는 반찬이었습니다. 철저한 구분 없이 테이블 한가운데 반찬과 찌개를 두고 다 함께 젓가락을 섞으며 나누어 먹는 풍경. 야외 테이블에 둘러앉아 밤새도록 삼겹살을 굽고 소주잔을 돌리며 낯선 옆 테이블 사람들과도 왁자지껄하게 웃고 떠드는 한국의 고깃집. 이들에게 K-바비큐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시스템의 일본 사회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사람과 사람이 에너지를 교류하는 거대한 축제이자 한국인들만의 정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예리한 분석은 국가의 혈관인 교통 인프라로 이어집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의 고속철도 신칸센에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커플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신칸센은 심하게 과대평가되었다. 도쿄에서 오사카를 가는데 1인당 무려 $100를 내야 했고 심지어 한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의 KTX는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신칸센과 완벽하게 동일한 쾌적함과 속도를 자랑하면서도 가격은 고작 $25 수준으로 무려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으로 가볍게 예매할 수 있는 유연함까지 압도적인 가성비와 효율성 앞에서 이들은 한국의 인프라 시스템에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관광객들로 정어리 통조림처럼 꽉 차서 숨쉬기조차 힘든 도쿄나 교토와는 달리 서울은 거대한 메가시티임에도 훨씬 여유롭고 차분한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샀습니다. 이들의 날카로운 비교 분석은 여행의 질을 완벽하게 좌우하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 바로 도시의 피로도와 혼란스러움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흔히 서양인들은 일본 여행에 대해 벚꽃이 흩날리는 교토의 고즈넉한 사찰이나 고요하고 질서정연한 도쿄의 거리를 상상하며 환상에 접곤합니다. 하지만 2달간 일본의 뼈대까지 겪어본 이 커플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두 나라 중 가장 혼란스럽고 통제불능인 곳으로 주저없이 일본을 꼽았습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온 표현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도쿄는 미친 도시이며 오사카와 교토의 유명 관광지들은 꿈꾸던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그저 끔찍한 악몽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인해 일본의 거리는 마치 정어리 통조림처럼 빈틈없이 꽉 막혀 있었고 여유롭게 문화를 감상하기는커녕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며 생존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들은 두 나라의 여행에 꽂힌 길거리 음식도 분석을 했는데요. 미국인 커플도 일본 여행을 계획하며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잔뜩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도착한 그들은 곧바로 큰 실망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생각보다 길거리 음식이 별로 없었어요.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기껏해야 설탕으로 코팅된 딸기꼬치 같은 간단한 간식거리뿐이었죠. 솔직히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길거리 음식은 한국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도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칩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미국인 커플은 카메라 앞에서 아주 현실적이고 뼈 때리는 비교를 이어갑니다. 치약이나 샴푸 같은 세면도구, 편의점 물가, 그리고 식당 밥값. 이런 기본적인 생활비는 솔직히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말도 안 되는 차이점은 바로 숙소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의 숙박비는 한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해외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일본 도쿄나 오사카 한복판에서 하룻밤을 자려면 방값이 얼마나 비싼지 말입니다. 100달러, 우리 돈으로 13만 원을 훌쩍 넘게 줘도 여행용 가방 하나 제대로 펼치기 힘든 좁아터진 방을 줍니다. 창문도 손바닥만 하고 화장실은 몸을 웅크리고 씻어야 할 만큼 답답하죠. 미국인 관광객들은 그 좁고 비싼 일본 숙소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서울로 넘어오자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미국인의 생생한 증언을 계속 들어보시죠. 한국에서는 하룻밤에 40달러, 그러니까 단돈 5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정말 훌륭하고 깨끗한 숙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서양인들의 눈에는 유럽의 예술도시 파리보다 더 아름답고 미국보다 훨씬 편리하며 가격까지 착한 나라.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직접 겪어본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비싼 돈을 내고도 비좁은 방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던 일본과 합리적인 가격에 파리보다 더 아름다운 독채에서 편안하게 쉬었던 한국. 과연 외국인들이 다음 여행지로 어디를 선택할지는 안 봐도 뻔한 일 아닐까요? 대한민국 정말 알면 알수록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한국은 분명 세계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매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오늘 이 미국인 커플의 두 나라의 깊이 있는 비교 분석 어떻게 보셨나요? 외국인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우리의 현재를 짚어본 오늘 영상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